네, 지난주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을 풀어줄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는데요. 정치부 이준석 기자, 경제부 김지수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먼저 오늘 주요 일정,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청문회가 최순실의 단골 의사와 청와대의 그 의료진이 대거 연루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료 농단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자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쟁점 포인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 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서 의료기관에 이제 특혜를 준 의혹과 또 청와대 의료 체계를 농락한 비선진료 의혹. 그 마지막은 세월호 7시간 중에 대통령의 진료 행위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의료기관 특혜 의혹은 김영재 의원과 차병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 의원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인데요. 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동 진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당국의 지원을 받았고 또 김영재 가족이 운영하는 의료용 실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실의 어떤 그런 개발과 판촉에 있어서 청와대와 또 대형 병원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에게 엄청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재 원장의 그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과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를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 씨가 개발했던 의료용실, 우리가 김영재 봉합사라고 하는데요. 이 실의 어떤 개발과 판촉 과정에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제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김영재를 알게 된 것은 그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그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창석 병원장과 이임순 교수는 둘 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년간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이제 서창석 병원장이 이임순 교수를 끌어들이면서 내가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된 것은 이임순 교수의 소개와 어떠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임순 교수는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혹의 또 하나는 이제 차병원을 둘 수가 있는데요. 워낙 그 차광열 차병원 그룹 총괄 회장이 이제 출석할 예정인데 이번 정부에 있어서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이 모든 게 차병원 특혜로 돌아갔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비선진료의 진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비선의사, 비선진료 이런 이제 신조어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입니다. 이 둘은 최순실의 의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만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자문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정식적인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제 담당 주치의 모르게끔 이제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만 전 원장은 태반 주사니, 배곡 주사니 뭐 여러 가지 그 영양 주사들을 많이 처방하는 그런 기능의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부 처방받았던 그 주사제가 김상만 씨를 통해서 했다는 게 일부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비선진료의 진실을 파헤칠 때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은 간호장교 2명이 있는데 우선 둘 중에 한 명인 그 조여옥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어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참석하지 않고요. 신보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선진료의 실체를 좀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질지가 관심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인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양 교수인데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내가 없을 때 다른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혹을 이제 증폭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쟁점과 비슷합니다. 결국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성형수술을 받았느냐, 프로
프로포폴 투여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의료 행위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많은 만큼 김상만, 김영재 이런 비선 의사들과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 장교 그리고 이제 서울대 병원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주치의를 하면서 많은 그런 의료 약품을 구입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뭐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을 지켜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의약품들이 논란이 됐었죠? 네, 청와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려졌죠. 네. 비아그라와 이제 어떤 팔팔정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청와대는 어떤 고산병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했지만 이제 그게 충분한 해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야말로 영양제 주사인데요. 사실상 이번 사태가 오기 전에도 영양주사에 대한 논란은 컸습니다. 워낙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그런 피로에 취약하다 보니까 병원 가서 마늘 주사 주세요, 배곡 주사 주세요, 뭐 태반 주사 주세요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런 청와대에서 좀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주사제를 예. 그 서창석 병원장인 시기에 전부 다 샀고 그리고 이런 비아그라, 팔팔정과 같은 그 발기부전 치료제, 고산병이라고 물론 해명은 했습니다만 의혹을 사고 있는 의약품들도 이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일 때 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청문회는 뭐 오늘은 이제 의료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출석을 하지만 핵심은 결국 최순실 아닙니까?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 최순실 씨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예. 뭐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최순실 씨가 이 국정조사 자체가 최순실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를 어떻게 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게 이제 야권, 주로 이제 국정조사의 특이의 입장이긴 한데 일단 최 씨가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야권은 뭐 정 안 나오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구치소에서 현장에서 바로 하겠다면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최 씨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국조특위가 최순실 씨의 출석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기 위해서 예. 원래 청문회가 내일까지 4차로 짜여져 있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5차 청문회를 잡았거든요. 애초 19일로 잡았었는데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로 하루 더 청문회를 잡아놨습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과연 나오느냐 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 남은 청문회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일단 행방이 묘연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일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네. 어제 취재를 통해서 예, 밝혔습니다. 21일 5차 이죠. 청문회 예. 다음 주 목요일에 출석을 하는 거고요. 일단 김지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처럼 오늘은 일단은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어떤 의료 논란, 예. 의혹이 되겠죠. 그 부분이 집중적인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그동안의 청문회를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1차 청문회가 많이 기억하시다시피 재벌 총수들 한번 국회에 모두 이렇게 출동시킨 어떻게 보면 예. 전례가 없는 청문회가 있었고요. 2차가 고영태, 차은택 씨, 소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저희 언론에서 붙였는데 그분들의 증언, 최순실 씨가 어떻게 국정을 논당했고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직접 증언이 2차 청문회까지 어떻게 보면 언론을 장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1차, 2차 청문회가 지난주 금요일 탄핵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1차, 2차 청문회는 국회의원들 특히 뭐 당시에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고 얘기했던 비박계, 새누리당 비박계나 뭐 친박계 일부 의원들 그들의 탄핵안 표결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탄핵안이 가결됐고 지금 헌재로 탄핵 심판의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3차, 4차가 지금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차가 진행되고요. 특히 오늘 진행이 되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료 논란은 야권이 탄핵소추안에다가 적실했던 세월호 7시간을 넣어놨거든요. 많이 예. 보신 그때 넣어놨는데 과연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오늘 열리는 청문회는 향후 탄핵 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안 가결 이후로 새누리당 상황이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오늘 잠시 후죠. 잠시 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탄핵안 가결 이후로지만 며칠 2, 3일 동안 주말부터 일요일부터 하면 한 사나흘 동안 지금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계의 갈등이 굉장히 수위를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까지 이별을 거의 앞둔 부부처럼 거의 굉장히 뭐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갈 때까지 지금 갔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의총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요. 일단 소위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비주류 진영은 비상시국 회의를 일단 해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단 탈당까지도 지금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직 결행은 안 했는데 탈당까지 예고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결국은 친박계 당신들이 먼저 당을 떠나라라고 압박을 예.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어떤 여론과는 별개로 일단 당내 어떤 권력 다툼 양상으로 흐르면서 친박계에서도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오히려 나갈 테면 당신들이 나가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총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오늘 의총에서 한번 충돌이 예상되고 향후 어떻게 보면은 여권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라 할까요? 그거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단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21일쯤에 이정현 대표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후임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선출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여권의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권력 지형이 좀 가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의료계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의료계에서는 이번 그 사태를 두고 의료 게이트다 이런 네. 말까지 나오고 있죠. 짧게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예. 의료계의 각종 폐단이 드러났다고 이제 비판을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데 그런 사회적인 신망이 두터운 의사들이 비선 의사, 비선 진료 이런 예.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어쨌든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청와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영양 주사제와 또 불법 시술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게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비선이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번뿐일까? 이게 청와대에서 일어나서 또 문제가 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동안 선진화된 의료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숨겨져 있던 한국 의료계의 어떤 후진성과 의료 윤리가 실종된 의사들의 민낯이 공개됐다. 스스로 예.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준석 기자, 경제부 김지수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